총리도 한 제가 이 나라가 이렇게 누란에 처해 있는데 그 단일화 국민이 원하고 명령하고 또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또 4월 27일에는 우리 MBC의 아주 헤드라인으로 후보가 되시면 제일 먼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신 거를 22번은 기억을 하시는 분이 없지만 되게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 후보님하고 만나는 이 지금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만약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가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어제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제가 그 전날에는 3번이나 우리 후보님한테 빨리 우리 둘이 만나자. 주위의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사실 뭐 참모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참모들의 생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니까 정말 좀 잘 해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선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렇게 좋은 경치에 정말 오늘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에 제일 좋은 곳에 또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덕수 총리님 후보님을 이렇게 모시고 무소속 후보 그래서 모시고 이렇게 정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구까지 다녀오시고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신가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또 많은 민심이 단일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한 후보님과 제가 다 이렇게 비슷한 성향으로 표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많고 지향하는 바도 비슷하기 때문에 더 요구가 거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KBS 방송에 나갔다가 바로 그 뒤에 이준석 후보가 나가지고 또 그 다음에 여당을 하는데 이준석 후보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 당 대표까지 하던 사람인데 조금 거리가 더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한덕수 우리 총리님 후보님께서는 이준석보다도 훨씬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더 가깝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단일화의 첫 번째 대상은 당연히 우리 총리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변함이 없고 제가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는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그저께 말씀하신 가운데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제 4월 이번에 단일화 이번에 5월 11일까지 만약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그때는 등록을 안 하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좀 놀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럼 원래 출마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를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는 뭐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문제는 국가가 진짜 누란의 위기입니다. 아까 국제적인 통상 문제, 국제 질서 문제, 산업의 경쟁력의 문제, 국내적으로는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자강 국방의 문제, 외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국내적으로 우리가
칼갈이 찢겨 있고 분열도 있고 갈등 때문에 이것이 원활하게 우리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같은데 25% 품목 관세가 매겨져 가지고 사실상 수출을 하기가 정말 힘든 이런 상황인데 우리 민주당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협상 하지 마세요. 우리가 들어가서 할 테니까. 이런 도대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분들은 정말 어떤 사람이 얘기하듯이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저는 정말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뭐 협상을 뒤로 미루고 하는 여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정말 해서 이겨야 지금 그런 문제들 한미 간의 동맹,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그리고 중국과의 좋은 그러한 관계의 유지 또 러시아와 미국이 이제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도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전략을 해야 되고 또 러시아하고 북한이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그러한 능력이 계속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인데 우리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80년대 중반 레이건이 계실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통상 압력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레이건이. 그때 슈퍼 301조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되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우리가 개방하려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안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시간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안 맞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 좀 개방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좀 너무 말하자면 그게 뭐 국민의 압력일지 이거는 미국의 압력입니다만 미국의 압력을 넣지 마세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뭐 오늘인가 발표하셨나요? 한 일주간 연기하자. 단일화는 한다. 방향은 단일화다. 이런 것이 저는 그거는 결국 하기 싫다 하는 말씀하고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엄청난 통상 압력을 받을 때 바로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방향은 개방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얘기는 사실 하기 싫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22번이나 우리 후보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그렇다면 충분히 저는 하루아침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관님의 성격도 알고 장관님께서 해오신 그런 인생의 역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닐 거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22번을 그냥 말씀하셨을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그 준비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단일화 방식도 당에서 정하면 다 받겠다. 그리고 당에서 정하는 어떤 방식과 모든 것을 다 받겠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한마디로 저희한테 지금 이런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은 야당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 야당이 됐을 때의 우리의 국정의 문제, 말 바꾸는 문제, 그리고 정책의 어떤 목표는 좋지만 실질적인 집행 방법은 엉망인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한 그런 문제, 민생의 문제, 국방의 문제, 대북 문제는 평화협정 하나면 다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거는 도대체 우리 영국에서 봤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챔벌린이라는 수상이 히틀러하고 평화협정 하나 사인해 놓고 이제 영국은 안전하다 그랬다가 그냥 히틀러의 공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저 사람들이 계속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면 우리가
우리가 굳건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에 기초를 둬가지고 우리가 그런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해진다. 야당이 되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루 이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겨야죠. 그럼 이기려면 방향은 옳은데 시작은 일주일 뒤에 합시다. 저는 그거는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똑같이 봅니다. 절대로 저는 그게 아니시라고 믿고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 냅시다. 오늘.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은 다 당에서 하라는 대로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방식 다 받고 모든 걸 다 받고 지금 아마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그동안에 하셨던 후보님에게 오늘의 후보 국민의힘의 후보의 그런 승리를 안겨준 그러한 방식, 경선 방식이죠. 저는 다 좋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왜 못합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라가 급하고 힘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하겠느냐 물었을 때 나라가 너무 힘들고 이래서 나는 자신할 수 없다. 못 나오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오실 수도 있다고 본다. 뭐 이렇게 저는 답변했는데 정말 나라가 어렵다면 이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도 막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그만두고 나오셨을 때는 뭔가 상당한 정도로 준비가 돼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우리 총리님께서 한 후보님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왜 좀 더 일찍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느냐. 물론 우리 후보님하고 해가지고 지금 단일화가 잘 되면 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안 했냐? 제가 3월 24일 날 그 무도한 민주당이 제가 국회에서 그 헌법재판관 3명을 합의만 해주시면 제가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임명을 합의를 조건으로 하고 그러나 시기는 저는 합의만 하면 즉각 하겠다. 그때 야당은 뭐라 그랬냐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럼 합의가 됐으면은 양당이 만나면은 금방 합의를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되면 즉각 임명하겠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입장을 밝힌 지 3시간도 안 돼서 저를 탄핵을 했어요. 그리고 87일 동안을 저를 완전히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한 번도 못했고 이 위기에 처한 관세 폭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도대체 방향도 못 잡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인가도 논의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떨쳐버리고 나는 더 앞으로의 대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나가야 되겠다. 그거는 제가 이제까지 50년을 근무해온 우리 국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을 열심히 우리 부처들하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통화도 하고 이제는 무엇을 협의할 것인가도 정하고 그리고 그런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그러한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구상도 생각을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5월 1일 날 사직을 하고 5월 2일 날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에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일원화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후보님으로서는 무소속하고도 후보를 단일화를 하셔야 될 거고
당을 가진 분하고도 단일화를 하셔야 될 거고, 다만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법으로 위반되는 것이냐, 그거는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우리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무도한 정권에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저런 분들, 그리고 선택적 법치를 채택하는 분들, 본인들한테 유리하면 그거는 제대로 하는 법치고, 본인들한테 불리하면 그거는 엉터리 법치고,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는 재판관은 엉터리 재판관이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은 훌륭한 재판관이고. 아니, 지금 도대체 국회의 3분의 2에 가까운 그러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행정부까지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거부권이라는 거는 그때부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지은 죄는 다 사면해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국회에서 하루면 통과시키겠죠. 그러면 거부권 행사도 못하는 행정부, 같은 편으로서 다 통과시키고, 그럼 자기 죄는 계속 사면을 받는 겁니까? 사면이란 대통령의 조치는 없지만 법을 계속 공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부가 법을 공포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사법부까지도 이제는 손을 대야 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다시는 그런 권위주의적 정부, 반민주적 정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하십시오. 어떤 절차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재명의 독재, 민주당. 아니, 저는 이재명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엉터리 정당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주당의 독재,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힘을 다 합쳐요. 힘을 다 합치자는 거는 뭐 제가 늘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22번 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22번이 아니라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계속 더 하자는 저는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단일화 안 하자는 이야기. 그럼 끝났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하루 이틀을 왜 연기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을 왜 연기해요? 그러니까 왜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2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하셨을 거예요. 100번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당의 경선 과정도 알고 계시죠?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의 일을 어떻게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저는 당이 정하는 거면 다 받겠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경선을 면밀하게 주도하고 만들고 했던 거는 저는 당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 후보로서 나서신 우리 후보님께서 그런 절차를 협의를 하셨겠지만 그거를 구성은 하지 못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후보가 되셨으니까 충분히 의견도 제시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오늘 내일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뭐하러 일주일을 기다립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경선 과정을 거쳐서 또 저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후보들이 한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다 돈 1억씩 내고, 또 한 번 또 다음 통과하면 또 1억을 내고, 또 그 다음에 또 1억을 내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여기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 한덕수 후보님께서는 그럼 어디서 오셔가지고 저보고 빨리 단일화를 하자 이야기하시면,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저보고 당신이 책임 있지 않느냐, 단일화 안 하면 당신 책임이 책임 있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책임 있으신 왜 거죠. 저한테 책임이? 아니, 22번이나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왜 또 일주일을 또 연기합니까?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완료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급하고 우리가 그런 무도한 정당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 이 나라를 넘겨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온, 오늘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도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만,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 기적의 첫 발을 내디딘 그런 대통령께서 이룩하신, 물론 공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그렇게 부강하게 만든 그분
그분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무도한 정부, 엉터리 정책을 하는 정부한테 넘길 수는 없다. 그런 절박감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이 대통령으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후보님한테 달렸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이 정하는 모든 방식, 당이 정하는 어떠한 것도 다 받아들이고 우리 후보님하고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후보님 판단이 그건 아니다. 일주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러시다면 저는 우리의 이런 시급성을 보고 국민들의 어떤 지금 이런 명령, 또 저는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당원들도 거의 뭐 87%가 단일화를 우리 후보님하고 저하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83% 정도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게 83%,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와 제 간에 하라는 게 87%쯤 됐다고 제가 뭐 얼핏 그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국민과 우리 당원의 뜻에 저는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당원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그러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지금 그러한 것을 상당 부분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우리 김 후보님께서 나는 그거는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제가 국민에 대한 의무는, 국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10일과 11일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 우리 그 후보 등록을 저는 안 하는 것이 제가 유일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설득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저의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해서 묻는데 네. 그러면은 그렇게 국민의힘의 당의 모든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들어오셔가지고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글쎄요. 글쎄요. 저는 약속으로 22번인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는 아니 청구서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 청구서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청구서를 내밀겠어요. 다만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우리 국민들의 그러한 명령에 가까운 어떤 희망이나 또 당원들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우리가 하루 이틀을 미루고 일주일을 미루고 이거는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 후보님이 그거를 안 믿으신다면 왜 이제 나타났어 이렇게 생각하셔서 후보님은 도저히 그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저로서의 결정은, 저의 국민에 대한 결정은 제가 후보로서 등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가 지금 나타났냐 그런 말씀은 조금 그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는 건 아니지 않냐. 만약에 지금 이 단일화라는 게 제가 된다고 보장되는 것도 없고 우리 후보님이 반드시 이 단일화에서 이기신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 결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후보님이 만약에 아니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각 입당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이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종의 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믿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됐다. 그러면 만약 제가 단일화라는 걸 해가지고 무소속 후보로서 제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뭐 단일화를 해서 우리 후보님이 양보를 해주셨는데 저는 계속 무소속 후보로 남아 있겠습니다. 이러는 상황이 돼버리는 방법도 그런 상황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않겠다. 저는 즉각 입당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만 그것하고 크게 다를 게 뭐가 있냐.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왜 국민의힘에 진작 들어오지 안 들어왔냐 하는 거는 그거는 제 사정이 그랬었다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해를 안 해 주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후보님의 판단이시고 저는 또 저의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게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하는 길이냐, 어떤 게 진짜 우리 당원들을 위하는 거냐 하는 거는 저는 저대로 판단할 거고요. 후보님은 후보님대로 판단을 하시죠. 해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 총리님께서 국정을 많이 운영해 보시고 강요들을 또 다 통솔을 해 보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점이 있지만 정당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보신지 못했어요. 없죠. 네. 저는 정당을 그래도 좀 오랜 기간 동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후보님 같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도 없습니다. 아주 당원도 아니고 등록도 안 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이 경선이 끝난 그래도 제1야당인데 여당인데 제1 정당에 대해서 후보로 공식적으로 하자 없이 선출된 후보에 대하여 당신 왜 약속했는데 안 하느냐, 당신 당이 정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런 경우는 아마 전 세계 정당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물론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혹시 내가 총리로 지명받았는데 너희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 본 적 없습니다. 아니, 정당은 이거는 정당법이 있고 또 당헌이 있고 당규가 있고 대통령 선출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있어요. 여기는 여기대로 그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도저히 지금 후보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만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뛰었던 10여 명의 그 경선 후보들이 지금 심지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해야 되겠다. 뭐 후보님한테 한다는 게 아니라 당에 대해서. 왜 그동안 경선을 했느냐. 왜 우리 보고 돈을 내라고 했느냐. 우리를 완전히 들러리 세우려고 이렇게 했느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전부 다 합니다. 저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그걸 뭐 무조건 이해하시나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아니 예. 저는 오히려 우리 후보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네. 우리 언론들이 다 이렇게 있는 데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헤어진 다음에 또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또 이거를 설명도 드려야 되고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우리 다 이렇게 계시는 데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이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잘 승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아주 좋은 그런 거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 누란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황을 이런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보호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정치에 직접 몸을 담아본 적은 없지만 50년 가까이 어떤 정치 체제가 국가를 부흥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어떤 정치 체제가 국가를 속된 말로 꼬나박게 하는가 하는 거는 제가 계속 봐왔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나라를 위로 발전시키는 쪽으로 했고 물론 그분의 공과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 후보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위에서 모시던 10분들이 소송을 해야 되겠다, 당에 대해서 불만이다 이런 거 그거는 당과 우리 후보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런 누란의 위기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의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정말 저런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해도 하지도 못하고,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손아귀에 집어넣고 마음대로 해야만 그게 제대로 된 정부라고 혹시나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의 발전이 위협을 받고 있고, 국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불안을 정말 안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루 1시간 1분이라도 빨리 우리가 그런 그 조치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국민에 대한 예의다. 당과 우리 후보님 간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은 당과 후보님께서 해결해야 하실 일이고요. 저는 그런 걱정을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떻게 우리 후보님께 그런 문제를 뭐 청구서를 내밀거나 강요하거나, 그건 절대로 그렇게 말씀은 정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듣고 계시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저는 당의 모든 일임을 하고 당의 그러한 방법과 입장을 따를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후보님께서 가지시는 생각 때문에 제가 국민에 대해서 또 우리 당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그분들한테 제대로 봉사하고 제대로 모시는 그런 결정을 제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결정하시는 거, 후보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를 저는 조금도 그 문제를 아닙니다. 이게 청구서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강자가 약자한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후보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원하시는 그러한 그 결정을 하십시오. 저는 제가 우리 국민과 당원한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마를 해서 누라는 이 대한민국을 구하려면은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하시고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외에는 정당에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의 후보가 되면 얼마든지 무소속 후보와 그 당을 가진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당신 생각은 뭡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단일화가 되면 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당에도 문법이 안 있겠습니까? 참, 그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정당에 당원이 있을 거고, 당규가 있을 거고, 우리 또 정당법도 있을 거고, 법률도 있을 거고, 또 아마 헌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배되는 그러한 일을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후보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제가 요청하는 이런 일들이 도저히 그런 위법성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럼 그건 또 당연히 우리 언론에 또 공개를 해 주실 거고요. 저는 그거는 당연히 또 저희가 그거를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은 어떤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공천이라고 그러죠. 또는 무소속으로서 나와서 국민 일정한 수를 추천을 받거나, 두 가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란의 국가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 후보가 하면 되겠다, 출마를 해서 나라를 구하겠다 이러시면 입당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셔야 되잖아요.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나는 출마는 하더라도 11일까지 안 되면 등록 안 하겠다.
아니 얘기가 조금 빗도는 것 아니 같은데요. 사실 네. 등록 안 하겠다고 아니 뭐 저는 제가 어떻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 저는 국민의힘의 정당에 입당을 해서 정당의 경선을 거쳐서 공식적인 국민의힘 당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당에 입당도 안 한 분이 또 그 다음에 앞으로 등록도 안 한다고 아주 어제 기자회견에서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등록도 안 하는 분이, 이런 분이 단일화를 해라. 그럼 단일화하는 건 좋은데, 그럼 선거운동을 좀 해보고 하자. 그럼 나는 근데 선거운동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단일화도 아니고 이게 뭐 그냥 자리를 내놔라. 그거는 뭐 조금 우리 후보님께서 조금 그 문제를 조금은 좀 어느 선을 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저런 엉터리한테 이렇게 엉터리 정당에, 정말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당에,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도 없는 정당에, 국가 안보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정당에 이렇게 국가의 운영을 맡길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 그러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같이 하고, 그것이 개헌, 그리고 통상의 문제의 해결,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그래서 국민 동행을 하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후보를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노력을 하자.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우리 그 후보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제일 먼저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사실은 우리 후보님이 한 22번쯤을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지 않고 또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얼마든지 우리가 단일화 노력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은 이 문제에 대한 해석과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그러한 것이 지금 당원이나 당규나 법률이나 선거법이나 또는 헌법에 어긋나느냐 하는 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게 위배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10일, 11일 날 등록을, 지금은 단일화가 안 됐고 제가 입당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후보는 우리 후보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다면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온 국민들의 걱정과 이런 당원들의 열화와 같은 이런 요구를 우리가 계속 그냥 일주일쯤 좀 하는 거를 보고 뭘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이럴 우리 여유가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당연히 권리를 저는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적어도 하루 이틀 내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고, 거기서 우리 후보님께서 승리하셔서 그대로 이걸 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그대로 가시면 가시는 거고, 제가 하게 되면 저는 즉각 입당을 할 거고, 만약 10일, 11일까지도 그런 거를 못했다 그러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는 제가 다시 우리 후보님께서 당연히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시는 건데, 제가 무소속 후보로서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혹시나 우리의 그 큰 목적, 정말 잘못된 사고를 하는, 잘못된 정책을 하는, 잘못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그 봉사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한테 유리하게 하는 그런 일은 저는 못하겠다. 그거는 저로서는 유일하게 그런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일은 저는 후보로서 등록을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거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네. 후보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저는 당이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정치에서는 방금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역사상 아마 처음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런 일은 과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도 없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네. 당이 또 결정을 하실 거고요. 또 우리 후보님이 결정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그러니까 없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게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네. 그렇게 해서 단일화가 되면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우리 공개적으로 밝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판에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많이 있고 소송도 많고 싸움도 많고 다툼이 많은 그런 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소리 지르는 분들 이번에 보니까 뭐 입법부에 대해서도 많던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저를 내란죄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괜찮다고 해버렸죠. 네. 그런 일 해도 돼요? 글쎄 말이죠. 사과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지는 제 말씀은 우리 후보님께서 정말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입당하는 게 1번이고 아니면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표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단일화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이 국민의힘 경선은 경선대로 해놓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또 우리 후보님을 지도부가 한다고 말씀해 주지 마세요. 저는 지도부의 단일화의 절차를 일임했을 뿐이지 지도부를 말씀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우리 언론들이 오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도부하고 그런 거 논의해 본 적도 없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하고는 논의해 본 적도 없고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의 전화를 저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모든 그런 경선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경선 그건 과정 안 되는 거죠. 경선 과정은 그렇지만은 총리님은 당연히 당하고 당정회의도 하시고 하니까 국민의힘 지도부하고는 긴밀한 것 자체는 나쁜 게 없죠. 사실은 최근에 당정 협의를 총리 주재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 얼마든지 그거는 뭐 당정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더 흠이 될 수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당이 저하고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뭐를 진행하는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후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저는 그거는 해당 행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해당도 아니고 우리는 뭐 당으로서는 당연히 훌륭한 후보님을 모셔다가 경선에도 참여시키고 입당도 시키고 정당의 역할이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는 해당 행위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이 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아주 그런 거는 당연히 정당의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후보님께서 이제 저보고 당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러는데요. 저 후보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제대로 구할 수 있는 정당은 우리가 힘을 합치는 그 정당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일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한 그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신다면 저와의 단일화의 문제라면 그거는 당이 절차를 정해 주십시오.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후보님께서 어떻게 하시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체의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후보님의 그러한 후보가 아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과 당원과 정당에도 옳은 거고 그리고 우리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이 된다. 그럼 저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만 저는 제 결정이니까 제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10월, 11월까지 단일화가 안 된다면 저는 제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과 우리 그동안의 당정협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애착을 가졌었던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 대해서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현재 국민의힘의 당은 74조를 보면 대통령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와 관련된 당무 전반에 대해서 당 권한을 가지고 모든 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선출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로서 당무 우선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앞으로 다른 후보와 단일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디에서 하자. 이것을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단일화 추진 팀을 기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를 사무총장 장동혁 국회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재원, 또 박계동 이런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지금 하는 것은 이거 자체를 발족도 안 하고 자기들이 단일화 추진하는 당.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도 이 단일화 추진기구가 당무 우선권을 가진 제가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당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단일화 추진이나 선거에 관한 제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선되려면 우리 후보님께서 무소속으로만 등록을 했다. 그럼 저는 큰일 났잖아요. 당선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가서 어버오더라도 제가 모셔와야 되잖아요. 저로서는 큰일이 났기 때문에 저보다 더 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가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후보님께서 어제 김욱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은 나는 등록 안 하겠다. 10일 지나면 아니 제가 이러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깊이 인사를 드리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니 우리 후보님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예, 알죠. 같이 내각에서 일을 했는데 물론 제가 그렇게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만이 아니라 등록 안 하겠다. 아니 그래서 갑자기 이러면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서 등록 안 하겠다 그래 버리니까 그러면은 후보가 안 되잖아요. 등록 안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후보님께서 그 당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조문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 문제는 사실은 저는 제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제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후보님하고 당이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일 같고요. 또 누가 예를 들면 이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냐 하는 것도 당과 우리 후보님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당에다가 일임한다 하는 거는 큰 의미에서 우리 후보님을 포함하는 이런 당에 하나의 그런 기구가 있으니까 그 기구가 우리 후보님께서 승리하시는 경선 과정을 다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관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단일화를 하면 좋은지 방침이 정해지면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뭐 하루 이틀을 여유 있게 있을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후보님이 되셨던 당이 되셨던 어쨌든 그게 당의 어떤 의사로서 그렇게 표출이 된다면 제가 국민께 드리는 제가 저하고 당정협의도 하고 그동안에 많은 업무를 같이 했었던 당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제가 그런 그 무소속으로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이 뭐 전 세계에 관례가 없다. 그렇게 단일화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후보님의 뜻을 존중해야죠. 그러나 저의 결정을 달리 하시려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우리 당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 이제 정당의 문법으로 해석을 해보면 후보님께서는 국민의힘에 입당도 안 하시고 경선도 참여 안 하시고 그냥 어떻게 당이라는 그 현재의 지도부의 결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어제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단일화가 나왔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토론을 한번 하든지. 아니, 저는 신문에서 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누가 그걸 알려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경선을 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전혀 되면은 모릅니다. 저는. 뭐 거기에 의해서 입당을 하고 되겠다. 되면은 입당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 후보님께서 후보로서 하실 거고, 네. 그러나 그러한 대선의 과정은 저는 다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정한 정당의 적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모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정당이 우리 국민을 일종의 국민의 대표로서 통치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우리 한강의 기적을 결국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후보님께서 하여튼 후보로서 하여튼 계속 그 등록을 하시고 확정을 하셔서 그 선거 과정에 들어갔다. 그런다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후보님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그런 것들을 도와야 되고 저만 도와야 할 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우리 전직 총리님들 그리고 전직 또 당의 대표님들 이런 분들이 다 도와야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 선거에서 이기는 문제가 단순히 그냥 어떤 보통 우리가 평시에 가지던 그런 선거하고는 전혀 판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국가가 존립할 거냐, 국가가 존립하지 못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다 도와야죠.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 후보님께서 출마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저는 그건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등록 안 하는데. 아니 제가 저 단일화의 후보로서 선택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거는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최소한의 예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우리 이제 정당의 현실에 있으면 우리나라만이 다른 데도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 나를 후보로 결정해 주는 자기는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씀 같네요. 조금 좀 그렇게는 말씀 안 해주시죠. 후보님께서 자기는 자기라는 건 저자가 뭐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그러니까 같아서. 후보로 등록도 안 했죠. 후보께서 이제 입당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나 후보가 안 되면 그냥 무소속 등록도 안 하고. 아니 단일화가 안 되면 단일화를 만들지 못한 그런 책임은 제가 지는 방법은 이 대선에서 등록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저는 굉장히 이 문제가 많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로서는 그렇다면 이거 단일화라는 게 뭐가 단일화냐? 출마가 확실하지 않은 분하고 어떻게 또 단일화라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거는 제가 지금 공언을 했잖아요. 단일화를 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하여튼 당이 또는 후보님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절차를 정해주시면 저는 그 절차에 당연히 가고 그 절차에 따라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제가 만약에 그러한 그 단일화로서 그런 영광을 입는다면 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 또 이게 전 세계에 있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하는 거는 우리 후보님하고 당에서 결정을
하실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당이 매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후보를 경선으로 뽑아놓고 당의 공식 후보로 다 확정한 다음에 이게 뭐 하는 일이냐, 이런 점에서 저는 매우 잘못됐지만 만보 양보를 해서 그럼 후보에게 최소한 또 선대위를 구성해서 선거운동이라도 며칠 하다가 그 다음에 다른 무소속 후보나 다른 정당 후보하고 해서 마지막에 우리 반 이재명 후보 단일화를 해내자, 이게 저 기본 생각. 네. 근데 등록 안 하시면, 후보님께서 등록 안 하시면 이거 자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나머지 이제 이준석, 기타 다른 분들이 나온다면 그 사람들하고 또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저는 생각하고 단일화 기구를 제가 구상하는 선대위 안에 넣는 겁니다. 그 등록 안 하는 분은 아예 대상이 안 된다. 후보님, 그러면 이러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제 입장도 분명하고 우리 후보님 입장도 제가 보기에는 변경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히 피곤하시고 또 우리 둘이 이렇게 저는 좋습니다. 우리 둘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도 또 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제 입장은 단일화는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합쳐야 된다. 그거를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나 저 한덕수에 대해서는 모든 단일화의 과정은 당에다가 후보님을 포함하는 당에다가 일임하겠다. 어떤 방법이든 저는 다 수용하겠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러한 과정에서 단일화가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에 즉각 입당하겠다. 이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만약 이 입장에서 도저히 우리 후보님이 달리 생각하실 수가 없다면 저는 회의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우리 언론 분들에 대해서 좀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당, 이제 행정에 계시다가 정당에 오셨고 이제 선거에 오셨으니까 여기는 여기대로의 그 나름대로의 법과 규정과 또 당헌 당규 관례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살펴주시면 좋겠다. 네, 저는 그냥 저는 이해합니다. 예, 그런 정도 저는 이해합니다. 예.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또 많은 국민들은 정말 지금 이런 정치권, 정당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정치권이 정말 상당하는 수준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한데 대한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치권이,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정치권이 과연 그런 요구를 정말 제대로 수용하고 있느냐. 그런 거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이 지금의 이런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헌법, 관련 법률을 다 좀 고쳐서, 제 입장은 3년 동안에 그런 거를 다 고쳐서 정말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국정, 제대로 된 삼권 분립,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를 지켜보자 하는 것도 제가 이번에 결심하게 된 하나의 생각이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이 선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같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합칠 수 있도록 저는 물론 제가 아는 모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입당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 앞에 벌어진 이런 사례는 세계 정당 역사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아주 희한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정당의 여러 가지 정당법이나 또 우리 당의 당헌, 당규,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 과정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 사람들이 왜 경선을 했는지, 왜 돈을 받고 그 복잡한 절차를 가져왔는지를 전혀 이해 못한, 이거는 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당의 경선 후보들이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 취재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왔는데, 그런데 방금 보셨겠지만은 한덕수 후보께서 또 본인은 등록이 마감될 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이런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정당이 나서서 이 온갖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현실은 불법하고 부당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봐서 굉장히 참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단일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서 제가 선거운동이라도 조금 더 하고, 또 한덕수 후보께서도 등록을 하고, 그런 속에서 당연히 경선도 하고 또 단일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협상과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불법이라는 법률적 근거? 그다음에 어디시죠? 어디시죠? 그거는 이제 김경수 기자입니다. 법률이라는 거는 정당법, 그 다음에 정당은 또 그 당헌 당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선거관리 규칙이 또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의 여러 가지 운영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데 어느 경우도 이런 사례가 없고요.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무 우선권을 우리 당헌 74조에 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관한 일은 제가 당무 전반에 대해서 최종적인 정권을 가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래야 선거를 치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규정에 나와 있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 단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중앙일보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밀어붙이는 명분과 이유가 여론조사 지지율 때문인데, 오늘 MBS 결과에 따르면 한 후보께서 23%, 후보께서 12%가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조사는 지지율은 지금 다른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출마를 했을 때 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높았는데, 여러 가지 그 경선 과정에 지금 우리 한덕수 후보 문제가 나오고 이러면서부터 오히려 경선 전반이 소위 말하면 김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많이 이렇게 약화됐고, 우리 한덕수 후보께서 포함된 상태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고, 빠지고 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1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께서 미리 들어오셨다면 한덕수 후보가 1위도 될 수 있을 수 있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판이나 선거판은 그냥 막연히 그림이 어느 그림이 좋나 쳐다보는 거하고 직접 와서 뛰어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국민들 존경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때 여론조사 다 높았죠. 근데 실제로 뛰어보면 못 뛰고 그만두셨습니다. 이게 정치고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등록은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단 며칠이라도 뛰어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 과정에 검증되고 또 역량을 보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그 원래 이미지가 좋은 분이니까 반기문 총장을 모셔야 되겠다. 그때도 우리 당에서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 했는데 결국은 결과는 허망하잖아요. 지금 또 그래서는 모든 책임 제가 덮었습니다. 당신 뽑아놨는데 합법적인
공식 당 후보인데 왜 당신이 양보를 해서 이런 일이 있느냐. 또 여론조사만 가지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여론조사만 가지고 후보를 정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또 여론조사가 꼭 정확하냐? 오늘도 보면 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다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일한 시점, 동일한 규칙, 동일한 방법으로 경선 후보 중에 한 사람 뽑는 겁니다. 이게 선거입니다. 그 사람이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이라는 것이 아니다. 같은 규칙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점에서 해보고 1등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2등 하면 낙선하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건 안 하고 나는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하고 지금 단일화를 자꾸 하라 그러니까 저는 깝깝합니다만은 그래서 후보 등록해서 며칠이라도 뛰어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등록해서 상당히 많은 갈등도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단일화가 될 때 극적 시너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정당사에서는 정몽준, 노무현 그 당시 이해창에 비해서 한참 떨어졌는데 노무현이 바닥이었는데 당선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라는 거는 그렇게 뭐 안 들어오고 나 지금 여론조사 한번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몇 번씩 조사를 하고 경선을 하고 다 해서 뽑아놓은 사람은 그거 바꿔치우자. 이거는 그 일종의 정직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어디시죠? TV조선 장윤정 기자라고 합니다. 네. 후보님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님도 지적하셨는데 후보님 로드맵대로 다음 주에 경선을 치르게 되면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경선 후보가 최종으로 될 경우에 이후 2번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당의 선거운동 동기를 집행하지 못하고 또 당의 선거운동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후보께서 알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여쭙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정당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정당에 입당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후보가 된다 하면 입당하지만 되기 전에 입당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뭐 정치부에 출입하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완전히 우리 당이 그냥 받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오늘 당장 다른 하셨으니까 한 번 한 사람은 조금 하셨잖아요. 잠시만요. 다른 어디 이제 안 하신 분? 이마님 그러면은 그 후보 등록이 없으면 11일까지는 단일화가 아예 없다는 입장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오늘 권영수 비대위원장께서 그럴 경우에 단일화를 강행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시사를 하셨는데 이해는 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강행하는 것은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건데 다만 현재 국민의힘의 공식 당 후보는 저라라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이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동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저를 넣으려면 제가 만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저 동의를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여론조사하면 좋겠습니까? 설문은 이게 됐습니까? 이거 당연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당의 공식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설문 문항에 대한 문의도 없고 상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발표하는 그 발표를 제가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기자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 어느 정치의 기사나 정치의 그런 사례에서 있었느냐? 오늘 회동이 어제 회동보다 더 진전됐다고 보시는지. 좀 진지했습니다. 왜냐? 진지한 이유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언론의 힘입니다. 기자분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지하고 조금 더 적극성이 있죠. 또 더 만날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뭐 언제든지 더 만나고 내일이라도 다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국민일보 정우진 기자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후보님
일부 의원들이 단일화하고 경선 통과했는데 속았다고 하면서 11일까지 단일화하지 않으면 선거운동 중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급한 반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당내 갈등 후습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이세요? 뭐 그거는 각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만나서 우선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또는 모르거나 이런 분들을 확보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당 내에서 저 지지 안 하는 분들 당연히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설득되고 하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변화가 소위 말하면 여론조사에서 저보다 다른 후보가 높지 않느냐. 그래서 저 후보를 모셔와야만 이길 수 있겠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이유는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뭐 당에 원수된 것도 아니고 저는 당비만 하더라도 뭐 수십억을 낸 사람이에요. 수십억을 내서 저는 선거할 때마다 경기도지사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남는 돈을 10억씩 특별당비로 계속 헌금을 했어요. 그거 20억 이상을 제가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나 역할이나 이래 봐서 저 당에 대해 가지고 당에서 저보고 무슨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하시는데 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방법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금방 해결될 수 있고 앞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지금 중앙도 지금 발족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별로 발족이 되고 공식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급상승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거는 누가 선거 전문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겠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항상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할 때 후보 간의 논란이나 시기나 횟수 이런 것은 다 합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번에 당 지도부가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후보에게 의견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것을 만약에 바탕으로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강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그래서 여론조사 하는 거는 뭐 제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거 잘못됐다. 중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이미 표명했고요. 그러나 이거 강행하는 것이 어떻게 당에 해로운 역할을 끼치는지, 당에 해롭다는 것은 공식으로 선거로 선출된 저에 대해서도 여러 그 해당하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당의 공식 후보를 해치는 그런 것도 전부 다 앞으로 엄중하게 문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와이트 윤통 기자입니다. 한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가 아니라 ARS로 80% 이상의 당원들이 최대한 빨리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ARS 조사잖아요. 당원들의 조사.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그럼 단일화가 안 되면 좀 속상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속상하신 거 이해하고 저도 속상합니다. 제가 제일 속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못 이기면 제가 제일 큰 피해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 당원들 물론 굉장한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국민들께서도 엄청난 피해를 그 뒤에 보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단일화를 빨리 해라는 건 저도 단일화 빨리 하는 게 당연히 찬성이죠. 그 단일화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단일화 하지 말자는 사람이 김문수입니까? 완전히 이건 조작되고 잘못된 겁니다. 저야말로 단일화 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뽑아놓고 그날 저녁부터 5월 3일에 뽑혔는데 그날 5월 3일 저녁부터 당장에 단일화 하기 전에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킬 수 없다. 이게 후보한테 공식으로 뽑은 후보한테 그 첫 마디가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걸 그냥 일반 당원이 한 게 아니라 사무총장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경선 과정에도 계속 어떤 다른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주 올바르지도 않고 반드시 나중에 찾아서 엄중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네. 아니, 다른 의원들이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20여 명 정도 탈당해서 국정당에서 수정하는 반대라는 저희 신화의
입장이 그래야 된다고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상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정당이라는 것은 뭐 고정불변의 이런 단체가 아니라 굉장히 유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정한 의원만 모이면은 우리나라는 좀 제도가 좋아가지고 국고에서 보조까지 해주잖아요. 국민 세금을. 이런 제도가 뭐 잘 없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도 뭐 이런 거 뭐 자기 모금하지 뭐 국고에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막 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은 뭐 앞으로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뭐 그냥 뭐 한마디 했다고 뭐 이게 현실이 된다. 이거는 정당 정치는 아니죠. 네, 마지막 질문 받고. 박상곤입니다.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가 입당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잖아요. 네. 입당 후에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상이세요? 그럼 입당하게 되면 이제 우리 당원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바깥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오면은 당연히 입당할 때 그 당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논의를 했을까? 그래 언제든지 해야지. 나 지금 후보 만들어주면은 입당하고 안 만들어주면 나는 빠이빠이다. 뭐 이런 게 어느 정당 역사에 이런 게 있습니까? 세상 전지에 공식 후보를 뽑아놨는데 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좀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문제가 있어요? 난 도저히 이런 거는 소설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 경선 주자들은 아까 말씀을 제가 했는데 뒤에는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경선 주자들을 제가 다 만나고 다 확인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돈을 적게 쓰는 편에 속하고 많이 쓴 분들은 여러분 카드 뉴스 한 장 보내는데 얼마나 7천만 원. 뭐 700만 원. 뭐 하여튼 몇백만. 그러니까 돈을 뭐 상당한 정도로 많이 썼습니다. 기본 등록금, 기타금만 3억씩이고 나머지 뭐 돈을 많이 쓰는데 이거 뭐 허망하잖아요. 뭐 하려고 우리가 이 짓을 했냐. 그런 부분에서 후보로 직접 뛰었던 분들은 정말 이거는 상식 밖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자분들 잘 모르시나 봐요. 저는 그 이야기를 직접 다 청취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로 이동하시죠.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 김문수 후보와 저는 상당히 오랜 동안 서로 이렇게 사귀고 교우를 해온 사이입니다. 경기도 지사를 하실 때에도 제가 여러 번 가서 한미 FTA 저희 타결한 내용을 우리 경기도 지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경기도 직원들한테 제가 설명도 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우리 경기도 지사님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고 이제 이런 그 정부에 뭐 이렇게 계신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하여튼 세계 전체 국제 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큰 그런 그런 준비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니 한미 FTA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에 무슨 득이 있겠냐 뭐 이런 지적도 하시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켜보시죠. 그랬더니 다행히 이제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미 FTA를 보면서 아니 누가 이걸 협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이 맨날 손해만 보게 만들어놨냐 이래가지고 이거 당장 없애버려라 이래가지고 이제 또 막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타결도 다시 협상도 하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 김문수 후보는 국가의 이익 또 국가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깊은 사고를 해오신 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행동, 본인의 철학 이런 것도 합리적인 쪽으로 이렇게 항상 바꾸셨던 분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에도 항상
시각을 정말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 이런 쪽에 두시는 그런 아주 훌륭한 덕목을 계속 보아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소위 무소속으로 선관위에 예비 등록을 한 후보입니다. 예비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직에 출마한 예비 후보로서 제가 언론에도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또 외신 기자단 앞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리고 또 이낙연 총리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리고 뜻을 같이 하도록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무소속의 예비 후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우리 선거법에 의한 규제도 같이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단일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속 시원한 그런 해결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저는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이런 절대절명의 일들 이런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라는 그러한 직을 저로서 최선의 바탕을 만들고 더 중요한 앞으로 한 달 후에 시작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저의 희망입니다만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강한 나라, 국내적으로 부유한 나라, 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통상마찰을 해결하는 나라, 그리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나라, 또 한미일 간의 이러한 안보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나라, 그러면서도 북한 주민의 그러한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돕고 하는 그러한 소위 우리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상회담도 조건 없이 한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꼭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국내적인 이런 갈등 그리고 분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나라는 경제나 외교나 국방이나 또는 민생, 사회 이런 데 있어서의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3년의 기간에 개헌을 마치고 저는 물러나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3년의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적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계층이 소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계급여라는 것을 지원합니다. 매달 한 160만 원 정도를 2023년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2023년 한 해에 저희가 2024년에 지급할 생계급여를 총 21만 3천 원 월입니다. 4인 가족 21만 3천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보면 한 255만 원 정도가 4인 가족한테 생계급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전 정부, 문재인 정부죠. 5년 동안에 생계급여가 늘어난 금액은 19만 6천 원입니다. 저희가 한 해에 늘린
21만 3천 원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늘린 월 4인 가족 생계급여가 더 작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사회적 약자, 일종의 제3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저도 그러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제3의 길을 우리의 정책의 어떤 베이스로 기초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되고 통상의 관세 폭탄이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국민과 동행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민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것, 이러한 우리의 과제와 비해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의 이 정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제까지 발표된 그러한 정책을 봐도 정말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국내적으로 번영하고 안보에 있어서의 강하고 우리 국민들을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소위 거시적으로 우리 건전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제 수지 흑자를 이루고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경제를 이루어 가지고 이것은 주로 이제 우리 협치라든지 소득과 자산의 분배의 어느 정도의 적절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좀 미시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좋은 일자리, 주택, 의료, 그리고 교육,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주 부자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상당한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연금 제도의 개혁,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족해지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저출생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결국 이번 선거가 저는 결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또 그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 개헌을 해야 되고 개헌연대,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통상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의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다 모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김문수 후보도 당연히 저와 함께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은 비단 김문수 후보께서 지난 18일 동안 약 22번, 거의 평균 하루에 한 번 정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도 어느 한 자리에서 서너 번, 대여섯 번 말씀하신 거는 카운트를 안 한 겁니다. 그냥 그날은 한 번 한 걸로 따졌을 때 22번이나 단일화가 중요하고, 본인이 후보가 되면 한덕수 후보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계속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우리 후보와 제가 맨 먼저 이 일을 타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낙관적입니다. 왜냐? 이 단일화는 우리 김 후보와 저 둘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러한 추동력을 지금 저희한테 주고 계십니다. 또 많은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봤습니다만 그러한 추동력을 거기다 실어주고 계신다. 이거는 아마 우리 김문수 후보나 제가 마음대로 우리의 선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미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제 나름대로도 또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많이 기다리시고 힘드시니까 한 4분 정도, 3-4분만 받겠습니다. 네, 후보님, 서울신문 조성원입니다.
만일 단일화가 안 된다면 11일 이후에 아예 정계를 떠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방식으로 선거에 기여하실 것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잘못된 정권에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맡겨지는 일, 저는 이거는 정말 우리 이제까지 이룬 우리 한강의 기적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다. 지금 국회의 그 권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31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고 또 경제적으로 보거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법안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던져서 결국 제2요구를 하게 하는 이런 국회의 그 막강한 그러한 권력에 행정력까지 들어간다면 그거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돼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제2요구권, 소위 말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아마 본인들의 죄를 면제시켜주는 법을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내던질 겁니다. 다 공포가 될 겁니다. 이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그러한 우리의 그 전통적인 법치주의가 깨지는 겁니다. 지금 저는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 정당, 걱정하는 그 지도자는 선택적 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한테 유리하고 본인의 조직에 유리하면 잘하는 거고 그 재판관이 잘하는 거고 그 법원이 잘하는 거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거를 한 재판관과 법원은 전부 다 말하자면 엉터리 법관이고 엉터리 법원이고 손을 봐야 하는 그러한 조직이고 이런 정말 이제까지 우리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이제까지 어느 정권도 그러지 않았던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시장을 중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한테 막 들이미는 그것이 전부 다 표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 국민은 현명한 우리 국민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사인 권은혜 기자라고 합니다. 후보님 아까 국민의힘 주변과 두번 출마 과정에서 전혀 통화한 적이 없으시다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하셨는데 단일화나 그 대선 출마 관련돼서 그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화 연락을 전혀 안 하셨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이런 그 경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예. 22번이 넘죠. 실제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수십 번 더 얹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님이 그 후보님과의 단일화를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셨다면 출마를 안 하셨을까요? 저는 출마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6월 3일이 워낙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거기에 출마를 했을 거고요. 그러나 단일화가 전제되지 않는 이번 선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그럼 결국 우리 국가와 국민과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소위 한강의 기적이 전부 다 정말 엄청난 위협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되어야 되고 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과 이런 당원들이 그거를 어떻게든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제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다. 제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십시오. 제가 지목을 하는 겁니다. 한국일보 나광현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단일화에서 중요한 게 두 분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 지도부에서 지금 약간 강제 단일화라고 볼 정도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단일화가 돼도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것 같은데 총리님은 이런 식으로 당 지도부가 단일화 진행하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정말 정치의 최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게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날 수 있는 거냐 하는 거는 제가 그거를 충분히 분석할 만한 좋은 그런 정치에 대한 그러한 그 통찰력과 지식은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국가가 국민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또 우리 국가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지위가 통상마찰이 이것이 해결이 되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분열 그리고 갈등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이미 판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일화는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거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뭉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저 질의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우리 단일화가 어느 쪽으로 되든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를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울 겁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될지 외교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5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모을 거고 힘을 모을 거고요. 또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개헌연대 그리고 힘을 모으는데 합치도록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정도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랜 감사합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단일화 요구에 응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일간의